세상에 이렇게 웅장한 건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요. 여자친구 엄마 배소희 씨의 목소리가 전원주택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소희 씨는 내 아래를 멍하니 바라보며 뜨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라움과 위험한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이 정도면 예나가 기겁할 만도 하겠어요. 근데 솔직히 소희 씨는 입술을 적시며 눈빛을 광적으로 반짝였습니다. 관능의 깊이가 있는 여자한테는 오히려 이런 게 완벽한 파멸을 예고하거든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아니,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압도적인 물건 때문에 늘 고민이었죠. 첫사랑 예나는 그것 때문에 나를 거부했습니다. 매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관계를 피했죠. 사랑하지만 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나의 어머니가 내 앞에서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나가 잠든 방 바로 아래층 거실에서요. 준호 씨, 나 같은 오래된 불모지를 가진 여자한테는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메마른 영혼을 지도해봐도 될까요? 소희 씨의 손이 천천히 갈망하듯 다가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순간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적인 욕망으로 시작해 끔찍한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결국 운명적인 집착과 책임으로 이어진 한 남자의 타락한 고백입니다. 나 이준호는 23살의 평범함을 갈망하는 휴학생이었어요. 시골 펜션에서 알바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짐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 감당 못할 물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육체적 관계를 시도했던 그날 밤 예나는 피를 토할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나를 밀어냈어요. 오빠 안 돼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예나는 온몸을 경련하듯 떨며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어요. 예나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고 나는 번번이 중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나는 결국 제안했어요. 우리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지내면 안 돼요. 손잡고 키스만 해도 저는 충분해요. 피가 끓는 20대 청춘인 내게 그 말은 영혼을 찢는 선고였습니다. 사랑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현실에 절망했죠. 밤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괴로워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나와의 다툼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결국 우리 사이에는 깨지지 않는 유리벽이 생겨났습니다. 내 남다른 비밀은 행복했던 첫사랑을 서서히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나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예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울창한 숲속의 전원주택 현관 앞에서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려던 순간 집 안에서 예나 어머니 배소희 씨가 나오셨어요. 소희 씨는 나른하게 웃으며 나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소희 씨는 예나보다 겨우 16살 많은 39살이었어요. 전직 모델다운 퇴폐미와 관능미가 흘렀습니다. 세련된 외모와 달리 소희 씨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깊은 욕망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소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속에 숨겨진 메마름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 허울 때문에 버텼지만 여자로서의 나는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소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도 힘든 일 있죠?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요? 나는 용기를 내어 예나와의 극복할 수 없는 간극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소희 씨는 그럴 리 없다며 나의 허벅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손길이었지만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난 듯 억눌렀던 욕망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소희 씨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끓어오르는 갈증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나요? 거실의 공기는 위험한 밀실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금지된 유혹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며칠 뒤 예나가 도시로 세미나를 간 날 소희 씨는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소파에 앉아 소희 씨는 와인을 가져와 내게 건넸어요. 술 기운에 나는 나의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예나가 고통스러워한다고 실토했습니다. 소희 씨는 태연했어요. 당신의 그 위대한 힘은 저주가 아니에요. 다만 미숙한 애송이에게는 벅찬 숙제일 뿐이죠. 손이 허벅지에 더 깊이 닿으며 당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홀로 억누르는 것은 끔찍한 자기 학대 아닌가요? 소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도 사람인데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왜 없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았죠. 젊은 시절 다 바쳐서 애 키우느라 자신은 달아 없어졌다고요. 소희 씨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롭다고 파열된 갈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손이 허벅지를 천천히 집요하게 쓰다듬음다. 소희 씨가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예나는 이틀 뒤에 와요. 그 전까지는 오직 우리만의 지옥입니다. 나의 지퍼에 주저없이 손을 가져가고 소희 씨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긴장 풀고 편하게 있으라고요. 나의 것을 숨막히게 감싸주며 이런 건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여자가 다뤄야죠. 어린애 장난과는 다르니까. 소희 씨는 옷을 벗고 내 위로 맹렬하게 올라탔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탐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저를 당신의 육노예로 봐달라고. 천천히 나를 통째로 받아들이며 이 깊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각오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완전한 정복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예나와의 관계에서 늘 실패했던 저의 고독한 문제는 소희 씨 앞에서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폭발적인 힘을 완벽하게 수용해 주었습니다. 격렬했던 사랑이 끝난 후 소희 씨는 땀에 젖은 채 속삭였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굶주림을 채워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지독한 죄책감과 강렬한 만족감이 혼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폐가 근처 모텔, 한적한 캠핑장, 화장실, 소희 씨의 펜션 창고 등 은밀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험하고 격렬한 미래를 이어갔습니다. 들킬 뻔한 스릴 은 우리의 흥분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육체를 넘어 영혼의 흑마술로 발전했습니다. 내 품에 기대어 당신에게 단순한 욕망이 아닌 영원히 갚지 못할 빚과 운명적인 헌신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 없이는 제 삶은 다시 쓰레기가 될 거예요. 예나가 세미나를 취소하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귀가한 새벽. 침실 문이 산산조각 나듯 열렸고 우리는 피의 파국을 맞았습니다. 엄마, 오빠. 내가 가장 숭배했던 두 사람이 나를 지옥으로 끌어내렸어요.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2달 동안 나를 발정난개로 만들었어요. 예나는 광기 어린 절규와 함께 떠났고 저는 죄책감을 피해 군 입대라는 비겁한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그 인연은 저의 영혼을 씻는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후 2년 저는 산속 외딴 길에서 소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쓸쓸하게 예나는 결혼했어요. 저를 영원히 저주하는 채로요. 손주 얼굴도 볼 수 없답니다. 소희 씨를 바라보며 저의 헌신은 진심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당신에게 남은 인생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이 관계를 세상 앞에 떳떳한 악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예나의 영원한 단절을 감수하고 작은 맹세를 올렸습니다. 결혼 30년 후 황혼이 진 전원주택 마당. 노부부가 된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욕망으로 시작된 우리 관계가 이토록 견고한 저택이 될 줄이야. 당신 덕분에 여자로서의 광기를 완성했어요. 소희 씨를 안아주면서 당신은 저의 영원한 짐승을 길들여준 유일한 조련사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영원히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장 위험한 금기에서 피어났지만 결국 서로의 결핍을 메워주며 숭고한 책임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복잡하고 더럽고 금기된 경로를 통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해주시면 나에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씨가 집에서 놀라운 분위기를 만들며 나를 바라보며 강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내 개인적인 비밀이 첫사랑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줬죠. 소희 씨와의 미래가 시작되면서 서로의 갈망과 외로움을 나누게 되었어요. 소희 씨와의 위험한 만남이 결국 내 고독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후회와 죄책감을 남겼어요. 우린 스릴 넘치는 순간들 속에 육체와 영혼이 뒤엉키는 깊은 관계를 발전시켰어. 예나의 갑작스러운 귀가로 인해 피해 파국을 맞고 군대에 입대하면서 속죄의 시간을 겪었지. 2년 후 소희와 재회했지만 예나는 결혼해버리고 나는 소희에게 내 인생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어. 30년 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욕망에서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견고하게 발전했음을 느꼈어. 우리는 금기된 사랑을 통해 서로의 결핍을 채웠고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걸 깨달았어.